지금 정말 계속해서 여권 또 윤석열 이 변호인단 쪽에서는 헌재를 공격하는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 외에서 밖에서는 석동현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한국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 전한길 씨, 뭐 이번 주말에 부산역 광장에서 있었던 이 집회에서 전한길 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북한인가요? 무슨 쿠바인가요? 뭐 그 외국 그 나라 애들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판결을 내릴 것 같으니까 판사를 처음에 좀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여버리고 막 나중에 난리를 쳤던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니까 너 발부하면 내가 내가 이 법원을 난장판을 만들겠다고 했지. 정말 그러더니 진짜로 그렇게 사전답사까지 해가지고 와서 정말로 그 짓을 했잖아요. 와,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대통령이든 그 당이든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든 거기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고 이런 일을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들을 절대 못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막 부추기고 있어요. 너무 이해하지 못하도록 잘한다 막 이래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여당이야. 이들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고 또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은 뭡니까? 법치주의. 입만 열면 법치주의. 맨날 구라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법치주의가 정확히 뭔지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내 편에게 유리한 거는 다 법치주의, 내 편에게 유리하지 않은 거는 다 법치주의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본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어디 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나 이런 건전한 보수라고 한다면 이들이 주장한 이런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어떤 기자가 오마이뉴스인가요? 거기서 기자가 그 탄핵 반대 집회 가봤대요. 혹시 여기서 저희 나시죠? 기사 올라왔죠. 네, 가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요즘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사람들은 내가 왜 윤석열을 반대하는가 물어보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다. 윤석열이 잘해서가 아니다. 그냥 탄핵 찬성을 페미들이 하니, 여자 페미들이 하니 2030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으니 우리는 2030 남성으로서 반대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는 쟤네들이 우리를 보고 태극기 부대라고 자꾸 부르니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과 함께 연결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이 저쪽 편이니까 나는 무조건 이쪽 편.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들이 여기서 오면은 뭐 돈 준다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기다렸다가 뭐 떡 먹는 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아니 정말 그게 만약에 2030 젊은이들이 가진 생각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교육이 썩었습니다. 교육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까? 저는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권영세, 권성동, 최상목까지 나서가지고 이제는 법을 지키지 말아라고 사람들을 준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내지는 뭐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법치를 지키라고 할 겁니까? 법을?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어요. 존재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자체가 지금 무너지느냐,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그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고. 그럼요. 그러니까 보수 극우 집회 이런데 보면 지금도 뭐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나눠져 있다. 그 내부에서도 지금 막 갈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한기 씨의 발언 같은 사법부를 뭐 휩쓸어버린다, 헌재를 휩쓸어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 구구 집회를 주최하는 그런 보수 유튜버들은 사실상 금전, 돈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집회를 기획하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네. 과거에 22년도 인천 계양 이재명 대표님 보궐선거에 그 선거 캠프 상황실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보수 유튜버들, 한 10여 명 가까운 보수 유튜버들이 그 선거 현장에 와서 굉장히 많은 비방, 현수막.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여 개 가까운 정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예. 거의 뭐 한 2주간 진짜 큰 스피커와 그런 차량들을 동원해서 비방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뭔가 그 선거 캠프 직원들하고 물리적인 충돌. 그럼 이제 막 말싸움, 처음엔 말싸움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싸움 시작하니까 슈퍼챗을 사람들이 많이 쏴주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막 서로 이렇게 밀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슈퍼챗에. 거기다가 경찰관까지 투입하고 서로 고성이 오가고 하니까 그냥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슈퍼챗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그걸 보고 이 보수 유튜버들이 정말 본인이 그런 폭력적인 성향도 있지만 슈퍼챗을 쏴주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욕설과 폭력을 하고 돈을 취하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다른 사람 대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일종의 금전적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뭐 신종수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폭력 교사인데 이게 새롭게 유튜브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니까 요새는 아주 작은 중소 유튜버들, 젊은 유튜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유튜버들이 많아지니까 네. 돈을 갖고 금전적으로 갈등할 수뿐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런 측면에서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왜냐면은 모습이다. 옛날에는 슈퍼챗을 나 혼자 받았는데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쟁이 되니까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욕을 하고 아. 더 폭력을 교사하는 겁니다. 막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네. 사실은 몇 번 구속되고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좀 수위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을 비방하고 경쟁에 의해서 뭔가 이 시장도 분열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예.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네. 어때요? 지금 이 상황 자체 물어만 보지 말고 예. 네. 제가요? 아 원래 물어만 보는 네. 자기 역할은 그래요? 아니 뭐 색깔에 드러내지 않아요? 아니요 색깔은 뭐. 우리는 욕 먹어라. 예. 너는 부상하게 했겠다 그렇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 상황 자체가 보수 이른바 극우 쪽에서 이제 뭐 네 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 뭐 싸우든 말든 제가 볼 때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여당 그 정치권 이걸 사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그 길을 좀 보여주고 어느 방향이 맞는 건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여당이라고 자신들이 자임하고 있는 그쪽에서 확실하게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딱 보여줘야 되는데 같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좀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오늘 또 세 사람이 윤석열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이 만나러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지지층이 그 구쪽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선거 정치에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알 수는 있겠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있는 게 좀 제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2월달 되면 지난번에 김용현이야 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윤석열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이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지만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매우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나를 지키는 네.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지금 이 변론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두 번씩 있고 또 목요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아침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증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증인들은 기존에
이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말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증언들을 할 것으로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홍장원 전 차장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홍장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홍장원에 대한 또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막 여기 올라오고 지금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진짜 비열하고 저열하다 이런 느낌을 그렇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더 여기서 핵심은 국무회의 같은 거는 없었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국무위원들도. 뭐 간담회였다 뭐. 그리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없었고 부서하라는 것도 없었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었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 82조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결국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탄핵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김용현하고 윤석열 두 명만 국무위원들 왜 그래? 그날 너네들 3명이나 찬성했잖아. 니네 그때 내가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놨는데 니네가 사인 안 하고 그냥 갔잖아. 뭐 이러면서 지금 서로 티격태격 싸워요. 그 얘기가 2월달에 내내 같은 방식으로 내내 지금 증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증인들이 숫자가 10몇 명이 되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걸 하나씩 다 뒤집어야 돼요. 그게 탄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쉽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18일까지 이 날짜를 다 정해놨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은 12번 좀 넘게 이제 더 이걸 하는 건데 실제 그 정도만 되면 이게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3월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그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정이 3월에 나게 되면 5월 달에는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나오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싶겠죠.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딱 옥중 정치하면서 권영세 건성도 불러가지고 야 니네가 지금 조기 대선 굴비 대선 말할 때야? 나 매우 불쾌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여론조사고 뭐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권영세 건성동이 아유 그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래서 나와가지고 심기보자 하면서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지금 니네가 지금 이거 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면 예. 말은 좋은데 실제 그럼 2월달 내내 아무것도 못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두 달 남은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부터 해도 늦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선 주자로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윤석열 말대로 기다려주고 윤석열 나오면 나는 물러갈 테니까 너 다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윤석열은 버림 패고 내가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게다가 정광훈이 같은 경우도요. 서부지방법원에 뭐 구속되고 난리치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잖아요. 뭐 8시까지 있다가 해산했다. 근데 그 서부지방법원에서의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이 다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일 뿐더러 뭐 무슨 특임 전도사 누구 그 사람들을 변호한다고 나서는 그런 변호사들 전부 다 몇 년 전부터 2018년도부터 이 전광훈 씨가 5억을 들여가지고 서초동에 만들었다는 로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 파라클레투스인지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름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돈을 받고 그냥 나가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지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2030 뭐 젊은이들 모집해서 국민 변호인단 만든다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전에 김지호 대변인이 말했잖아요. 얘는 이제 돈 없어지고 여기도 말했잖아요. 이제 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제 집회도 이제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이 얘기잖아요. 결국 이거 한 달 지나면 이 사람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선 후보에도 가야 되고 저 대선 후보에도 가야 되고 쟤한테도 가야 되고 얘한테도 가야 되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이제 돈이 안 모이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또 도와줘야 간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점진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